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갑자기 발생한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방송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좀 방송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증시 투나잇은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잠시 방송을 이렇게 중단했던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내 시각 21일 새벽 2시 트럼프 귀환 국내 주식시장은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정말 이제 트럼프 차기 내각 취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그렇죠. 말해왔는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대표님이 통화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께 이제 선물과 같은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확인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앞전에 유사남 시간에 이제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 시한이 되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약달러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자금시장과 통화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부채 한도 관련해서 내용이 확산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서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그 역외 시장, 이제 NDF 시장에서 원달러가 15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긍정적인 신호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하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는 굉장히 혼돈의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강달러, 고금리, 관세, 2차전지, 반도체.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깨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실제 시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먼저 강달러 고금리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트럼프가 되게 되면 강달러 고금리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일부 최근까지의 흐름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상황에서의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와 또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10년 국채 기준으로 해서 최근 단기간 내의 흐름을 보게 되면 4.8 미국의 금리에서 4.6으로 내려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의 흐름은 깨어졌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금리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시장,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1,480원의 고점을 찍고 오늘 낮에 마감된 원달러 시장에서의 환율 상황도 1,4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시장도 공이 고점 찍고 꺾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금리 강달러 현상에서의 트럼프 취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첫 번째 우리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취임이 되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관세 부과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휘청휘청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고 그 미국 내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강달러 현상이 진행이 되고 미국 이외의 자산들이 미국으로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일자리가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강달러와 고금리 상황을 유도하는 법인세 인하와 관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작동합니다. 과거에는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작동시켰죠.
그런데 강달러 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금 수준에서의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거든요. 과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똑같은 경험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35%의 무역 관세를 추진했었죠. 2018년 초에 무역 관세를 네.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1%였던 금리가 3%까지 치솟았고요.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도 1,050원이었던 원달러가 1,3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고 일시적으로 고용 상태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미국 경기가 침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했던 게 무제한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과거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강달러와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악재의 출현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철회죠. 기존의 세액공제라든가 또 지원금에 대해서 철회한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행정명령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트럼프 1기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의 행정명령을 사인한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글쎄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선거 전에서도 치고받는 공방이었지만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는 데 서명을 했어요. 근데 약간의 시차, 몇 주간의 시차를 두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이 부분은 존치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 오바마 케어를 계속 존치시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트럼프가 그러면 나도 트럼프 케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허용하는 형태, 그리고 수입 약제에 대해서 허용하는 형태로의 법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럼프 케어를 추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 반도체법이라든가 또 IRA와 같은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의 세액과 관련된 내용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시장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칙적이고 약간은 우리가 예상과는 다른 형태의 모든 형태의 법안들과 행정을 처리하는 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강하게 압박을 했던 부분의 법안들을 오히려 좀 더 개방하고 열어주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강달러 고금리라든가 또는 법인세 또는 관세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도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한 만큼의 상황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반전의 포인트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왜? 과거에도 이러한 형태로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업무를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대중국 견제 관련한 그렇죠. 내용이죠. 네. 중국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과 여러 가지 그 증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규모 측면에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사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는 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만큼의 흐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내 시장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우려만큼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취지로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덜어주시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화시장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법인세와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는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좀 변칙적이고 예상과 다른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좀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럼요. 기대감도 함께 짚어주셨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과 관련된 전망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D-Day가 다가왔고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의 또 변화에 저희가 잘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앞으로의 시장 변수 점검도 부탁드립니다. 국내 시장 오늘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의 패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패션이라는 경향이죠. 흐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늘장에서 주요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이라든가 또는 백화점 관련주의 유통주들의 흐름들 그리고 철강 관련주도 오랜만에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죠. 이런 전반의 흐름들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시장의 패션이 바뀌고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죠. 올해 들어서는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흐름을 주도하는 형태의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기타의 그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올해 그 장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움직였던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또한 가치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 섹터가 움직였던 지난해 대비해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첫 번째 주요 포인트로의 해석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이산 접종의 움직임이 최근에 심상치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했다가 되밀리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서의 움직임은 상승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종가 수준까지 밀어붙이는 현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2차전지 전반의 흐름 또한 바뀌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또 시장은 바닥을 찍고 전환 포인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번 주 상황을 보게 되면 다소간의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횡보 측면에서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개별 테마 흐름의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는 강세 현상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고영이라든가 DH 그 오토웨어 같은 종목들 네. 아주 소형주는 아니지만 중형주 단에서의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가치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네요. 참고해보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